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요. 전국에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가을 장마인 셈인데요. 폭우 가능성도 곳곳에서 있다니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공급 가뭄에 수도권 집값 5주째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의 당국자가 고점, 정점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8월 셋째 주 수도권 0.4% 올랐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요 6년 만에 최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년까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여당 논란의 언론중재법 방아쇠를 당겼다.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회의만 남겨둔 셈이죠. 국회 문체위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뭐 안건조정위원회 뭐 이런 걸 거쳤는데 거기도 통과를 됐죠. 야당은요, 현대판 분석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 댓글에서 시작이 됐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2018년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원전 정비 연장 관련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보고가 올라온 뒤에 연구 중단 언제 결정하는가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산업부가 조기 폐쇄를 보고했다.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 기사는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라통 한국이다. 갈등 지수는 3위, 관리는 최하위다. OECD 30개 국가를 비교해 본 건데요. 먼저 여기 가운데 표에 한눈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등 지수 순위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높으면 갈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잖아요. 2008년에 우리나라가 4등이었어요. 이것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3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는 갈등 관리 지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높으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순위가 낮아요. 우리나라가 2008년에 29위, 근데 2016년에는 27위. 뭐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지수는 높고 관리 지수는 낮다. 뭔가 사람들끼리 굉장히 우라통, 으르렁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별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닮은 꼴하고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닮은 꼴일까 이런 뜻이 되는데요. 최근에 여당에서 굉장히 분란이 좀 있었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요. 이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본인의 SNS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황교익 씨 어떤 스타일상에서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오늘 좀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신감입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 한 분 얼마 전까지 당대표와 강하게 충돌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유력한 지지율상 유력한 주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뭔가 얘기할 것이다. 향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을지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도망치곤 발뺌. 외국으로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튀었다고.
외구로 튀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아프간 전 대통령. 뭔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나 역시 반응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선택적 합의.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태도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강행,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 좀 다릅니다, 모습이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 내 상황.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뭔가 정리된 수순으로 갔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기사가 먼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이어 이해찬까지 나서서 중재했다. 황교익 사태 봉합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 밤까지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까지 상황까지 더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이제는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진척되는 가운데 친일 거론은 지나쳤다. 사실상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황교익 씨는 오늘 오전까지 거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오늘 새벽에 입장을 냈죠. 그리고 이해찬 위로 전화 받고 사퇴 시사. 그리고 김어준 씨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뭔가 사과 조치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됐죠. 다음은요. 시작점과 전개사항을 좀 보여주는 말풍선인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이 됐죠. 처음에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이 일본 얘기를 하는 거죠. 황교익 씨 관련해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아류다, 카피란 것이라는 식의 멘트를 많이 했다. 이거 보니까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말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 얘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강하게 반발하죠. 친일 프레임이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나 하라.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한 논란이 된 거죠.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여당 내부가 발칵한 겁니다. 이 얘기로. 그리고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어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수순이 좀 풀려갔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유명인들이 정치인 지지를 하거나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회예요. 네. 미국에서는 무슨 시상식 같은 데에서 유명인이 나와서 대통령 당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분 직업적 생명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냥 누구 지지한다라고 발언만 해도 네네.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네. 아주 미개한 맞습니다. 사회예요.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황교익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예기치 않은 지금 대형 악재가 터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면은 네. 임명철에도 저는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를 도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 제가 이게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낙연 후보님께 어떤 제가 대신 이유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이낙연 캠프도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캠프에서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인사 문제.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내정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는 선에서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교수님 캠프에서 친일 프레임을 먼저 꺼내들었다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 됐죠.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수수로 갑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소개 안 됐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황교익 씨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뭔가 위로를 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게 폐해 끼치고 싶지 않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사장으로 근무하는 건 무리다. 그만두겠다. 폐해를 끼치기 싫다. 다만 이 글에서는요, 정치인에 대한 약간 불만도 여전히 표시를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앞서서 소개했던 기사는 이해찬, 김어준 두 인물이 나서면서 뭔가 정리가 됐다.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을 거다라고 좀 보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조금 전에 안민석 예. 특보단장의 예. 말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임명철회 자기라면 임명철회 하겠다. 굉장히 부담이다 지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뜻이 그렇다는 거를 사실은 전달한 거나 다름없죠. 아,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에게 내가 대신이라도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보단장의 말을 빌긴 했으나 입을 빌긴 했으나 제가 보기엔 그게 이 지사의 현 지금 본인의 어떤 생각을 그렇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한 거다. 예. 이 지사의 의지를 확인했는데 황교익 씨 입장에서도 계속 끝까지 가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후원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또 이 진보 정치권에서는 또 원로 친노 친문계의 또 좌장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하니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명예롭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빠르게 속도 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간 거죠.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 가지 이제 전망과 해석을 좀 담고 있죠. 황교익 파문 수습됐지만 이재명의 고민은 안 끝났다. 어떤 고민이 남은 걸까요? 여기도 보면은 진행 사항을 적고 있는데 오늘 입장 표명을 했어요. 자, 갈등은 가라앉아도 이재명식 인사. 이거에 대해서는 뒤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경쟁자들이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진 않았어요.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황교익 씨도 원래 TV에서 볼 때는 어디 여행 같이 몇 사람 다니고 하는 프로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명한 사람 못지않게 쌈딱이 돼요. 여러 가지 물어보시다거든요. 오늘은 그냥 무속이요 얘기가 그래도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론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토론에서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좀 이낙연이 정치 생명 끝내는 좀 가격 발언으로 지지자들 좀 원팀 정세 해친다는 우려도 나와서요. 잠깐만요.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네요. 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답하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걸 보여지죠.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습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김가엽 교수님. 예. 자진 사퇴했어요. 예. 그럼 자진 사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뭔가 공식화된 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거 어떻게 이재명 지사 입장은 좀 타격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경기도의 인사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정치 쟁점화됐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으로 이제 사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그 안에 아주 뚜렷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친일 프레임을 이제 걸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느낀 이제 황교익 이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 경선 전체를 흔드는 효과까지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수습은 가급적 이렇게 굉장히 빨리 잘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경기도의 하나의 인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부담은 되는 것이지만 조기에 털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부담이 가중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 영상에서 유인태 전 의원이 황교익 씨와 이재명 기사를 비교하면서
비슷하다. 싸움 딱이다. 뭐 못지않다.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 평가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자기 주장이 뚜렷한 부분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억울하다 그럴 때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좀 샤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들을 마구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달변이고 굉장히 외향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합니다만 나타난 거를 보면 그런 좀 차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 이 사항 자체가 지금 타격인가? 정리가 됐지만 자진 사퇴로 타격인가? 그리고 두 인물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큰 타격이었죠. 그러나 빨리 수습을 그래도 해서 그나마 막은 거죠. 저는 뭐 김어준, 뭐 이해찬의 막후 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론이 이미 싸늘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론을 왜 의식합니까?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 1위니까 의식 안 할 수 없죠. 이재명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는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대로 다시 또 반복될 거고 투영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번 황교익 사태는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입을 뻔했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문제인데 왜 중앙에서 나서서 관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을 이미 지나버렸어요. 황교익 씨는 중요한 건 처음에 황교익 씨가 지명이 된 건 아마 유명세 덕분이었을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경기도든 어디든 아니 저 지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에 사장을 임명하는데 자기 사람 안 앉히는 경우 봤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황교익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처음에는 유명한 걸로만 알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걸로 부은 인사했죠. 했는데 의외로 비호감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내뱉었던 여러 독설이 그 비호감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던 사람도 도대체 황교익이 누구야? 이재명은 왜 황교익 같은 사람을 저렇게 고집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지사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왔다는 거네요. 그게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사안이 다 덮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뭐 어떤 분들은 황교익 씨 같은 뭐 말 툭툭 던지는 내뱉는 게 옛날엔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뭐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사태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빨리 정리한 게 100번 잘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나마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더 큰 이미지 손상을 막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 그리고 당 전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는 당 민주당 전체에 올 수 있는 파장과 충격을 어제 굉장히 서둘러서 좀 정리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악재였는데 그 악재를 빠르게 좀 정리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또. 이천 쿠팡 불이 난 날 이재명 황교익 떡볶이 먹방을 찍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인데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벌어진 날 저녁에 여기 보면 경남 마산에서 황교익 씨와 먹방 유튜브를 촬영했다. 이런 게 또 뒤늦게 지금 또 주목을 받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래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오전엔 김경수 만난 후 저녁에는 황교익과 맛집 돌며 촬영을 했다. 여야에서 다 지금 쓴소리가 나와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어울리는 그때 당시 일정 행보였습니까? 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일 행보를 소명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도 이런 걸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지사 측 설명을 합니다. 화재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다음날 일정 취소하고 바로 돌아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 챙기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하죠. 또 새로운 전선인가요? 이게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 기사에 다루고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먹방
유튜브 영상 뭐 어떤 거였는지 영상으로 좀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 거야. 오고 왜 찢었냐고. 그 사람 이재명이 저 민주당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여서 서로 못 먹고 있는 이게 마산 오면 6.25 떡볶이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독특한 맛이 아주 제가 이상하다 표현하는 게 맛이 아주 특이해요. 떡이 특이해요. 떡이 특이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그러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난 영상인데 다시 회자가 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들 있는 거죠, 지금요. 확실히 여당 내 지지율 1위 주자에 대한 강한 견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장이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고였어요. 근데 그날 경기도지사로서 뭔가 지휘를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물론 해명이 있습니다. 실시간 보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취소해서 바로 지휘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죠?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6월 17일 당일 경기도의 컨트롤 어떤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본인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사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7일 날 했는데 이게 그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로 해서 적게는 4천억, 많게는 6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이 났고 그리고 그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방사 한 분이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6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그 세월호 보고를 받고 어떤 바로 즉응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밝힌 내용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300여 명의 국민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죠? 아, 전원 구조 속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보고를 받기는 이미 화재가 어느 정도 수습된 것으로 보고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저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의 어떤 화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경남까지 가서 거기 상생 협약을 한다는데 그때가 경남하고 상생 협약식을 할 때입니까? 바로 올라오시는 게 맞죠. 그래 놓고 상생 협약을 끝낸 이후에 지금 저게 발생된 것이죠. 지금 알고 봤더니만 황교익 씨의 고향이 마산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산에 가서 저기에서 떡볶이를 하고 저 뒤에 보면은 시간이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오전에 어떤 그 김경수 경남 전 지사와 어떤 상생 협약식을 끝난 다음에 바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결국 개인적 일정을 가지고 해서 마산까지 간 다음에 저런 먹방을 찍고 그 다음 날에서야 올라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나아가서 바로 4, 5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하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지금 후보의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저 이낙연 후보 측 캠프에서 논평을 내서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소명을 하라. 이거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잠시 봤던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설명이 좀 더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뭐 야당 측에서는 괜히 거세게 지금 압박하고 있죠. 이건 밝혀야 된다. 제대로 설명해 봐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재명 지사 측은 초기 진압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아서 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있습니다. 황교익 씨를 내정된 이후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제기가 된 거죠. 뭐 누군가가 이 영상을 같이 기억을 했든지 찾든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뭔가 질문이 또 쏟아지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시죠.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